불임을 유발하는 위험한 음식이 있어요. 이게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불임의 원인은 뭐냐면 특별히 환경호르몬, 각종 공업해수, 독성 화학물질, 농약, 살충제 노출이 되어 있는 음식들, 그리고 각종 중금속, 수납, 카드뮴 같은 생선에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 그리고 오메가3 영양제에도 생선을 압축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환경 호르몬이 몸에 계속 이 중금속이 축적이 되면서 유방암이나 난소암이나 자궁암이나 또 고환이 손상돼서 이 불임에 이르게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논문들이 속속들이 지금 발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벌들이 지금 다 죽는데요, 거의. 여러분들이 한 분도 지금 여기 보면 한 분도 스마트폰이 없는 분이 없으세요. 스마트폰에 의한 이 전자파가요, 우리의 몸도 파괴시키지만, 우리의 면역력도 떨어뜨리지만, 온 생태계가 지금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과학에서 이것들로 내 건강을 해치지 않는지, 그래서 주무실 때는 스마트폰을 꺼두세요. 멀리 떨어뜨려 놓고 주무세요. 노트북도 조금 제한하시고. 그래서 이런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으로 독성 오염 물질에 오염돼 가서 현대인들의 지금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있는데, 저 요새는요, 피임을 하지 않는데도 1년 이내에 임신하지 않는 경우 이제 되게 불임이라고 하는데,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새 그 TV 프로에 돌싱, 또 이렇게 연애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은데, 요새 보면 남자보다 여성들이 이제 술을 더 많이 마신대요. 그래가지고 보통 밥 먹으면서 소주 몇 컵씩 후쩍후쩍 들이키면서 이렇게 먹는다고 하는데, 건강들을 좀 챙기면서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불임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임을 유발하는 그 위험한 음식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글루텐이 포함되어 있는 밀가루 음식. 자가 면역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죠. 글루텐 음식이. 자, 불임을 유발하는 불엄을 제한하라는 거예요. 밀가루 음식, 글루텐이 포함된 음식들. 그래서 암 환자들은요, 통밀빵도 사실은 글루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콩고기, 우리 너무 맛있었어요. 하늘마을 콩고기 공장 차리라고 할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그걸 중단했어요. 그 유혹을. 여러분들 콩고기 해드리면 여기 하루에 한 건씩은 꼭 사고가 나요. 기절들어요. 이게 진짜 콩고기인지 고기인지 모를 만큼 맛있대요. 근데 거기 글루텐이 들어가야지만 쫄깃쫄깃한 맛이 나요. 고기의 식감이. 그래서 제가 대신에 글루텐 대신에 뭘 썼어요? 차전자피하고 뭘 씁니까? 만주효과나 타피효과를 써서 이제 활용을 해서 드리긴 하는데, 아직 우리 주방이 익숙하지들 않으셔서 이제 세대 교체가 되고 있어서 이제 그게 조금 익숙해지면 활용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암 환자분들이나 자가 면역 질환이 있거나 이럴 때는 글루텐을 최대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글루텐 대신에 뭘 쓰시면 돼요? 만주효과나 타피효과 같은 거를 쓰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요새 글루텐 프리 빵, 글루텐 프리 떡 엄청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풀인데 보면 설탕을 무진장 집어넣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시 합성 음식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빵에, 그리고 국수에, 그리고 과자나 케이크에 글루텐 함량이 상당하죠. 그래서 이 현대인들이 보면, 우리 직장인들 20대, 30대 보면, 우리 세인 씨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친구들 보면 다 요새 초등학생들이 120kg로 무진장 와요. 너무 글루텐을 많이 먹어서. 그래서 이 궤양성 대장 증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만은 독소가 그만큼 축적되어 있다는 사인이에요. 질병과 비례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불임을 유발하는 이 글루텐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들을 자가 면역 질환은 필수입니다. 이것 때문에 면역력이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 불엄한 난연적인 컴퓨터, 전자제품, 핸드폰, 스마트폰 이런 거, 노트북 이런 거 주의하시고, 카메라, 자동차 시트, 소파, 카페, 플라스틱. 저희가 병리학 시간에, 보건학 시간에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자기 집에 사진을 찍어보니까 한 개도 안 빼고 환경 호르몬이 다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쓰시는 촛불에도, 초에도, 캔들, 양초, 분위기 낸다고 하시는 거에도 다 이 환경 호르몬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침대에도, 이불에도, 모든 게 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술 계속 드시는 거예요. 이거 중금속 다 빼내시려고. 그리고 해독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할 때 이것들을 다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플라스틱 특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난임의 원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만 이게 요새 이제 자궁성 근종들, 이 플라스틱 제품들 주의하세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피존이나 이런 합성 세제들 주의하시고, 특별히 불임을 유발하는 치약 중에 이제 불소 함유 치약이 상당히 또 영향을 미칩니다. 예, 캔서 스텝 아웃사이더 박스라는 그 책에 보면 암 환자들 피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불소 함유된 치약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개 실내 수영장에는 다 이 락스나 염소 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피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수영하다 보면 조금씩 이게 흡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게 또 이제 이 몸에 여러 가지 합병을 유발하는데, 그리고 특별히 불임을 유발하는데 한 일조를 가하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사실은요, 저체온증, 암 환자들이 체온 1도만 올리면 면역력 쑥쑥 올라간다. 그래갖고 체온 올리려고 여러분들이 막 여러 가지 이 뭡니까? 이 저기 온도 뭐예요 이게? 일본에서 들어오는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온열기들 많이 활용하시는데, 밖에서 온열을 가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체온에서 실제로 이 체 내에서 온도가 올라가려면 첫째 독소가 없어져야 온도가 올라가고, 요오드가 부족해도 저체온증이 있고, 독소가 많아도 저체온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볶음곡식을 해독을 하면서 볶음곡식을 드시고 비타민 B 컴플렉스로 균형도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요오드 균형을 맞춰주면 안전하게 체온이 쑥쑥 올라가요. 그러면 림프구 쑥쑥, 면역력 쑥쑥, 암세포 짜이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체온 저하가 불임의 원인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은 저체온증이 불임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예, 상식적으로 달걀이 부화되려면 어미닭이 자신의 체온으로 3주 동안 21일 동안 달걀을 품어야 하듯, 사람도 정자와 난자가 잘 수정되려면 정상 체온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몸에 문제가 있나 할 때 우리 바이탈 사인을 체킹해보면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왜 체온부터 보느냐. 저체온증이 몸에 이 기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보면 공통적으로 다 체온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해독을 해주면 저절로 체온이 올라가고, 거기다 이제 영양요법을 변경해주면 안전한 상태로 정상적인 체온 상태가 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저체온증을 초래하는 데서 불임으로 연결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오드가 부족하면 저체온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지금 요오드가 풍부한 클로렐라인, 스피루나를 드시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상선을 절제했거나 했을 때는 이것과 더불어서 뭘 드세요? 아이오다인을 드시잖아요, 요오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지로이드를 계속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여러 가지 합병을 초래하고 특별히 유방암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오딘 요법으로 갑상선 결절이나 또 유방의 낭종이나 유방 섬유성종이나 뭐 난소에 시스트가 있거나 또 암에도 요오드를 활용하시고 먹기도 하고, 또 전립선의 비대나 그 난소나 방광에 염증이 있을 때도 요오드를 바르기도 하고 해서 요오드가 얼마나 우리 몸에 중요한 영양소인지. 자, 이 밭의 채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다의 채소들, 해초류들이 요오드가 풍부하죠. 그래서 미역, 다시마, 톡 같은, 그래서 이 채소가 얼마나, 바다의 채소, 밭의 채소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오늘도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체온증이 있는 분들은 요오드가 부족하지 않은지, 그래서 스피루나를 잊지 마시고 챙겨 드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지로이드를 드셔야 될 만큼 그렇다고 할 때는 이제 요오드 요법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오다인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대체 요법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건강한 사람의 요오드 1일 복용량은 하루에 12.5mg을 섭취하시는 게 좋고, 특별히 방사능 요오드의 체내 흡수가 최소화되고 갑상선, 유방, 난소, 전립선, 백혈병 등을 예방하는데 요오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각종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을 예방해서 면역력 쑥쑥, 림프구 쑥쑥, 암세포 짜이나 이렇게 드셔야 돼요. 그래서 갑상선이나 류마티즘, 강직성 척추염도요 사실 요오드 결핍이고, 루푸스도 자가 면역 질환도 요오드가 결핍돼 있어요. 그래서 건선 등의 자가 면역 질환이 요오드가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 상당히 안정된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 다 공부하셨는데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한해마을 가족들과 함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특별히 여기서 가장 아픈 손가락,
우리 혜미 씨가 이제 2주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2주를 넘어가면서 밥도 먹을 수 있고 걸음도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혜미 씨를 케어할 수 있는 여러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임 여사님도 신장이 25%밖에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 오늘 신장 해독을 통해서 신장 기능이 많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외에 우리 하늘마을 모든 가족들 참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더 온전해지고 강건해지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더욱더 건강해지고 날마다 더욱더 평안해져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저녁에도 참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늘 봉사하시는 우리 주방 선생님들 또 밖에서 옥수수도 따주고 또 개복숭아도 따주고 여러 가지 수고하는 우리 스태프들과 또 우리 환우들 오늘도 안전하게 운동도 하고 식사도 맛있게 하고 또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을 때까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오늘 저녁에도 주의 천사들이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